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눠드린 그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해 올리고 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김포 캠퍼스 프로젝트를 논하다. 지역 언론 기자회견에 임하면서 먼저 그 상호 이해 바탕 마련을 위한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가 학교 용지를 제공하고 대학 유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인근 171-1번지 일대에 2022년까지 교육문화 특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 공동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김포시는 2016년과 2017년에 국민대학교와 성경일대학교들과 학교 유치에 관련한 협생을 진행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일부에서는 공모를 통한 대학 유치 방침이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국민대하고 MOU 맺을 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시 또 의회 국민대학교 재단법인하고 대회의실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맺었지만 추후에 국민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국민대 측에서 학교 부지 외에 또 엄청난 조건, 특히 이제 학교 시설물에 대한 그런 요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대하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성결대하고 MOU 맺을 때는 사실 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 정도의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결대와의 MOU 체결에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서로 발표를 하는 걸로 성결대 측과 협의됐기 때문에 그 사항도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재직 중에는 공개적인 공표를 안 했습니다. 또 성결대는 재단 이사뿐만 아니라 총장님이 우리 시에 몇 번 왔고 또 거기는 그 총학상의 그 학생의 임원들이 현장까지 와서 실사를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와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 성결대도 재단 이사회의 그 최종 회의에서 성결대가 이 김포를 오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결대하고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국민대학교, 성결대학교 간에 그런 어떤 그 대학 그 유치 관련해서 MOU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에서는 어떻든 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미리 공표하는 것보다 어떻든 신중을 기해서 거의 완결 단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 우리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강대학교 또 카톨릭대학교도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직 중에 서강대학교 카톨릭대학교를 몇 차례 방문해서 우리 풍무동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는 그 남양주 이전 캠퍼스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쪽에서 그것 사실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강대 쪽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서강대학교 총장님도 그렇고 재단 쪽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서강대학교가 그 남양주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또 남양주시와의 어떤 그 소송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포로 오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서강대학교의 추후 이런 논의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같은 이제 현실벽에 부닥치면서 당시 우리 시는 새로운 돌파구의 일환으로서 브랜드에 부여받지 않고 일단 지역 소재 대학법인을 요양벌격으로 유치해서 기존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동학위 수요가 가능한 외국대학 유치와
그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통한 새로운 글로벌 산학연 캠퍼스 프로젝트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우회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자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입각해서 어렵사리 마련한 MIT 미디어랩과 현암학원 간의 MOU를 2018년 3월 13일에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시기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연스럽게 2018년 3월 30일 날 우리 시 또 도시공사 현암학원 3자 간의 글로벌 산학연 김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3월 30일 전에 우리가 3월 13일 날 사실 이것도 공개적인 공표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그 당시에 MIT 대학 그 미디어 랩 여기에 소장으로 계신 닥터 존 클리턴과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 원강석 사장 그리고 동양학원의 재단 이사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사실 이 MIT 미디어 랩의 김포시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 체결 방식도 그 당시에서는 공개할 수 없었던 게 사실 세계 굴지의 대학의 미디어 랩이 김포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또 지방 정부에서 유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4자 협의하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MIT 미디어 랩과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3월 30일 날 우리 시와 또 현암학원 그리고 그 김포도시공사가 합의서를 맺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밑그림을 그려온 서강대학교 그 시 명예 교수님을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 추진단장으로 위촉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구조를 그려왔습니다. 또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캠퍼스 추진하는 차원에서 에반트 부스트, 이거는 스위스 설립한 비즈니스 솔루션이고, CAC의 IC 스퀘어, 여기는 스위스의 5개 그 대학 연합 글로벌 산학연 연구센터입니다. 이 부분 또 Y 참여 그 의향서가 교환됐고, 또 WUC 또 모멘텀이라는 등과 일련의 MOU를 우리 총괄 추진단장에서 이미 사전에 그 이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블록체인 리서치 인스티튜트와 네덜란드의 싱귤러리티 NET 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던 등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연구단체 및 유수의 관련 유망 기업과 향후 김포 캠퍼스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의 유수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의 유명한 Y대학교에서 사실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나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서 이름만 빌려주는데 이름값만 사실 1,000억, 500억을 사실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을 유지하면서 어떻든 이 홍역세권 사업의 대학 유치를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보완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사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추진사업자는 동시에 브랜드 11을 안고 있는 현암학원을 보완할 수 있는 브랜드 발굴 차원에서 유럽 소재 오피셜 유러피언 디그리를 수여할 수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듀얼 디그리 수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글로벌 방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4차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유수 기업들의 유치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적인 상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서 공모 절차 생략 관련한 언론의 비판의식에 대한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 후 저는 새로 김포시장에 당선된 정하영 당선자에게 추진단장과 함께 공모 생략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대안 제시해주기까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설명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특별한 추후 후결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소문만 난무하는 과정에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본 추진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인 공모 과정이 생략한 밀실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사업 추진단에서 진행하여 온 프로젝트 관련 사항과 프로젝트가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공론화 과정에 생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이른바 밀실 행정의 논란에 대한 진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황학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공모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밀실 행정 논란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단순한 고의적 은폐나 농단, 특혜 시비 운용 등과 관련 우선 밀실 행정의 일반적인 패턴을 상정해 봅니다. 일부 이해 집단의 이해 득실과 직결되거나 그에 따른 과실 챙김에 실체가 있거나 또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추진 과정을 대비로 처리를 통해 오히려 공익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도 의미 있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단순 비교나 기억적인 논리가 아닌 현실적인 결과를 직시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이해 상충이나 수익성 유보 등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전략 수립 과정이었음도 참고 삼아 첨언합니다. 이차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원칙을 부정함이 아닌 불가피성 내지 불필요한 낭비 축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절차 생략의 필연성을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유치의 허와실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제기하는 서울 소재 유명 브랜드 4년제 대학의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떻든 그것이 무산됐고 또 최근에 아마 그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와 관련해서 무려 서울대 시흥시에서는 20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또 그 사업 시행자 사실 그 서울대를 시흥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20만 평과 현금으로 4,500억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상 시흥시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했고 교육 수익 용지를 묶어서 지역 특성화 사업자 시흥시에는 한라그룹이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이 이웃김에 그 부지 20만 평과 현금으로 4,500억을 서울대학교에 지급하는 걸 해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전 김윤식 시흥시장과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사실 부지 면적도 9만 평방미터, 약 3만 평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사실 이 서울대학교가 시흥으로 옮길 때도 굉장히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총장실에서 상당 기간 점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뭐 수도권의 유수대학들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지금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 있으면서 수도권의 그 유수대학들이 이 9만 평방미터의 그 김포 풍무역사교에 오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든 새로운 방식의 대학 유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김포의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모 절차의 허와실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투명한 과정이라고 정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가 원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것이 관례이지 공모를 통해 대학 간의 경쟁을 시도한 전례는 없습니다. 또 토지 무상 지원을 전제로 해서 공모 절차를 강조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더구나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준할 정도로 까다로운 공모 절차에 과연 어느 대학이 참여할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의 필요성입니다. 그 밀실 행정이 아닌 대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 유명 브랜드 대학이나 4차 산업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의 특이성에 따른 전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대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은 전혀 이해득실을 개연치 않은 회귀 가능한 과정으로 밀실 운운군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추측과 오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둘째로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김포 캠퍼스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세상의 본질을 바꿔가는 이 시대에 편협한 시각과 어제 지나간 과거를 위해서 벗어나 내일을 향한 멀리 큰 산을 함께 주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머물러서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답습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 현장의 과거의 상하탑에 고고하게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발전을 추해가는 다운과 타운 개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운은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운은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적 4차 산업화와 글로벌한 향한 혁신적인 교육의 흐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중국의 시안, 중동의 카타르에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캠퍼스 개혁 작업들이 타운다운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방증하며 프랑스의 에콜 42,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와 드레이퍼 유니버시티, 또 스페인의 몬드라곤 유니버시티에서 시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스타트업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혁신적인 대학 교육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대학을 우리 김포시에서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실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도 김포 캠퍼스에 도입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미래 교육은 분명 이러한 혁신에 의해 주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풍무동에 펼쳐질 김포 캠퍼스가 그리할 이상적인 미래상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도발을 딛고 도발을 통해서 풍무 캠퍼스의 홈베이스 마련과 해외 전진기지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좋은 곳입니다. 지금 아마 7월 27일 김포 지하철이 개통하고 또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이런 곳에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은 그런 대학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종합대학, 그 많은 단과대학이 사실 김포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 김포 풍무 역세권에 들어올 대학은 크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최초로 좀 추진하는 이런 사업의 어떤 그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고 또 공감하는 과정을 저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현실을 떠난 과거의 공모라는 틀에 묶여서 단순히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분교에 유치라는 소시민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학부모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새로운 이해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까지도 껴안는 해안으로 김포 캠퍼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상징적 글로벌 아이콘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산학연의 큰 그림으로 이 프로젝트가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좀 말씀드렸고요. 뒤에 붙인 그 세 쪽에 또 참조 문건은 좀 참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어렵사리 그동안 우리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그동안 그 추진단장으로 계신 그 서강대학교 그 최창석 교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외국 유명 대학과 또 연구소와의 이런 협약 관련은 그동안 우리 최창석 명예교수님께서 추진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명예 교수님께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